제5장 이웃시대다. 도대체 지금 어딜 가려는 거니 조? 눈 내리는 오후 조가 고무장화에 낡은 자루, 두건을 뒤집어 쓴 차림으로 빗자루와 삽을 양손에 나눠들고 쿵쾅거리며 복도를 지나가자 매그가 물었다. 운동하러 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조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2번이나 나갔다 오고도 부족하니? 날도 춥고 우중충한데 나처럼 따뜻한 집에서 불이나 쬐면 좀 좋아? 매그가 추위에 몸을 떨며 말했다. 그런 충고는 사양이야. 내가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어떻게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난로 옆에서 꾸벅거리냐고. 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게 훨씬 좋아. 매그는 자리로 돌아가 발을 녹이며 아이반호를 읽었고 조는 넘치는 힘으로 눈을 파서 길을 내기 시작했다. 조는 비를 들고 정원 주변의 길을 금세 말끔히 쓸어 놓았다. 해가 나면 인형들을 바람에 쐬어주러 나올 베스를 위해서였다. 그 정원을 사이에 두고 마치네와 로렌스 시댁이 나란히 있었다. 양쪽 집 다 시골 분위기가 물씬 나는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변에는 작은 숲과 잔디밭,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고 거리는 한산했다. 야트막한 울타리가 두 집의 경계였다. 한쪽은 오래된 갈색집으로 소박하고 허름한 모습이었으나 여름이면 덩굴 식물이 벽을 덮었으며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이곤 했다. 또 다른 집은 우람한 석조 건물이었는데 넓은 마차 차고와 손질이 잘 된 뜰에서부터 온실에 이르기까지 안락함과 호화로운 생활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값비싼 커튼 사이로 언뜻언뜻 멋진 물건들이 보이곤 했다. 그러나 그 집은 어쩐지 쓸쓸하고 활기가 없어 보였다. 잔디밭에서 장난치며 뛰노는 아이들도 없고 창가에서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도 없고 늙은 신사와 손자 외에는 드나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근사한 집은 상상력이 풍부한 조에게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누구도 즐기지 못하는 마법의 성처럼 여겨졌다. 조는 오래전부터 이 숨겨진 비밀들이 궁금했으며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로렌스가의 소년과 친해지고 싶었다. 그날의 파티 이후로 그 소망은 더 커졌고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통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조는 어디론가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쪽 창문에서 갈색 얼굴 하나가 베스와 에이미가 눈싸움을 하는 광경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친구가 없어서 심심한 게 분명해. 조가 혼잣말을 했다. 할아버지는 쟤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 온종일 가둬놓기나 하고. 함께 놀 친구들이나 젊고 생기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내가 기회 봐서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어. 조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즐겨했고 매그는 이런 동생의 개상한 행동 때문에 번번이 곤혹을 치르곤 했다. 눈 내리는 이날 오후 조는 기회를 엿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로렌스 씨가 외출하는 걸 본 조는 한급히 눈을 치우며 염탐하기 적당한 울타리까지 길을 냈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아래층 창가의 커튼은 내려져 있었고 2층 창가에서 가는 팔로 검정 고수머리를 개고 있는 소년 말고는 하인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저기 있네. 가여워라. 이런 날에 혼자서 우려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해. 눈뭉치를 던져서 날 보게 한 다음에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봐야겠다. 조가 눈을 한움큼 지구 위로 던지자 소년이 고개를 휙 돌렸고 커다란 눈이 환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시무룩하던 표정이 싹 사라져 버렸다. 조는 고개를 까딱하며 활짝 웃었고 빗자루를 흔들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안녕. 너 어디 아프니? 로리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처럼 신 목소리로 외쳤다. 아, 이젠 거의 다 나았어. 고마워.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거든. 정말 안 됐다. 혼자서 놀 거리라도 있니? 아니, 여긴 무덤처럼 따분하기만 해. 그럼 책을 읽지 그래.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못 읽게 하니까 말이야. 읽어줄 사람 없어? 할아버지가 가끔 읽어주시긴 하는데 내 책은 재미없어 하시는 데다가 부륵 선생님한테 매번 부탁드리는 것도 그래서 말이야. 그럼 누구 찾아오는 사람은? 오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남자애들은 너무 야단스러워서 머리가 더 아파. 책도 읽어주고 재밌게 놀아줄 착한 여자친구는 없어? 여자애들은 조용하고 간호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는 여자애가 없어. 우리는 알잖아. 조가 웃음을 터뜨리는가 싶더니 입을 다물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집에 올래? 로리가 소리쳤다. 난 조용하지도 그다지 착한 편도 아니지만 엄마만 허락한다면 기꺼이 갈게. 엄마한테 여쭤보고 올 테니까 이제 창문 닫고 들어가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나서 조는 빗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는 씩씩한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면서 식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했다. 한편 로리는 친구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매그가 칭찬한 작은 신사란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고수머리를 빗질하고 밝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하인이 6이나 되는데도 깔끔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자신의 방을 직접 정리하면서 초대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곧이어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면서 로리 씨를 찾는 시원한 목소리가 들렸고 놀란 표정의 하인이 뛰어 올라오더니 어떤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었다. 괜찮아. 들어오시라고 해. 조 아가씨야. 로리가 조를 맞이하기 위해 작은 음적실로 향하면서 말했다. 조는 장밋빛 얼굴에 상냥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각각 접시와 베스의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들고 있었다.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진보다리도 함께 왔지? 조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안부 전하시면서 널 위해 뭔가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어. 매그 언니는 주특기인 블라망주 젤리를 갖다 주라 그랬고 베스는 고양이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네가 웃을 거라는 걸 알지만 자기도 뭔가 하고 싶다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고양이를 보고 활짝 웃는 로리를 보니 베스의 웃기는 생각은 의외로 성공을 거둔 듯했다. 수줍음을 잊은 채 그는 어느새 명랑해져 있었다. 조가 보자기를 벗겨내자 초록색 잎과 에이미가 준 황급빛 젤라늄으로 만든 하안,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인 블라망주가 나왔다. 로리가 기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와, 이거 너무 예뻐서 못 먹겠다. 아, 별거 아니야. 다들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차 마실 때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먹어. 부드러워서 목도 아프지 않게 잘 넘어갈 거야. 우와, 방이 참 아늑하고 좋구나. 깔끔하게 정돈하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하녀는 너무 게으르고 난 부릴 줄을 모르니 그게 문제지. 내가 2분 안에 정리해 줄게. 그냥 날로 한번 쓸고 또 장식 선반 위에 물건들 똑바로 세우고 또 책은 여기에, 병은 저쪽에. 소파는 빛을 등지게 돌려놓고 베개는 좀 부풀려 놓고. 짠! 이러면 끝이야. 어때? 이제 나아졌지? 로리의 마음 또한 한결 나아졌다. 조가 웃고 조잘대면서 물건을 옮기고 방 분위기를 싹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로리는 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자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은 다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넌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라고. 이제 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친구를 위해 나도 뭔가 보답을 할 수 있게 해줘. 안 돼. 난 널 즐겁게 해주려고 온 사람이잖아. 내가 책을 읽어줄까?
조가 애정어린 눈길로 곁에 놓인 책들을 쳐다보았다. 고마워. 하지만 이미 다 읽은 것들이야. 너만 괜찮다면 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좋지. 내 말만 잘 받아준다면 난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어. 베스가 그러는데 난 언제 그쳐야 할지를 모른대. 아, 베스라면 혹시 뺨이 발그레하고 주로 집안에서 지내고 가끔씩은 작은 바구니 들고 밖으로 나오는 애 아니야? 맞아, 그 애가 베스야. 내 동생인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얼굴이 예쁜 사람이 매그고 곱슬머리 여자애가 에이미 맞지? 로린의 얼굴을 붉혔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너희들끼리 이름 부르는 소리가 간혹 들릴 때가 있거든. 여기 혼자 있는 나로서는 너희 집을 안 볼 수가 없었어. 늘 행복해 보이니까 말이야. 무례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화분이 놓인 창문 쪽 커튼은 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등이 켜져 있을 땐 어머니와 함께 모두 탁자에 모여 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 바로 마주 보이는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화분 뒤에 보이는 그 얼굴이 얼마나 인자해 보이시는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난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 그러면서 로리는 입술이 떨려오는 걸 숨기기 위해 애꿎은 난로를 쑤셔댔다. 로리의 눈에 비친 외로움과 정의 굶주린 심정이 조의 따뜻한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는 생각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고 단순하게 믿고 자랐으며 여느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해맑기만 한 15살 소녀였다. 그러나 로리는 아프고 외로운 아이였다. 따스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은 조는 로리에게도 이 느낌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다정한 얼굴로 전에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절대 커튼을 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보고 싶은 만큼 실컷 봐. 아니면 차라리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떨까? 우리 엄마는 아주 좋은 분이시라 너한테 정말 잘 대해주실 거야. 내가 부탁만 하면 베스가 널 위해 노래도 해주고 에이미는 춤도 출 거야. 매그 언니와 난 우스꽝스러운 무대 의상을 입고 널 웃겨줄게. 정말 재밌을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려나? 너희 어머니가 부탁하신다면 허락하실 거야. 할아버진 보기보다 아주 다정한 분이시거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려고 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시지. 더욱 환해진 얼굴로 로리가 대답했다. 우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잖아. 그리고 귀찮게나 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우리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사실 난 오래전부터 그래왔다고. 너도 알다시피 우린 여기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너희 집 말고는 모르는 이웃이 없는걸? 할아버지는 책에만 파묻혀 사시는 분이라 바깥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 가정교사인 부륵 선생님도 여기서 안 사시고. 내 주변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거야. 그건 옳지 않아.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오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해. 그러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좋은 곳도 알게 된다고. 부끄럼 타는 것도 신경 쓰지 마. 익숙해지면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로리의 얼굴이 다시 홍당무가 되었다. 하지만 부끄럼 탄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 건 아니었다. 말은 노골적으로 해도 그 안에 담긴 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생활은 재밌어? 잠시 후 로리가 하재를 바꾸며 물었다. 그가 난로를 바라보는 동안 조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리저리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 학교 안 다녀. 직장인. 아니, 직장 여성이지. 숙모할머니 시중드는 게 내 일이야. 로리는 뭔가를 또 물어보려다 남의 일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는 건 실례라는 생각이 들자 입을 다물고는 이내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조는 로리의 그런 배려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로리가 웃건 말건 간에 까다로운 마치 할머니와 뚱땡이 푸들, 스페인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와 조가 좋아하는 소재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로리는 흥미진진해하며 얘기에 빠져들었다. 마치 할머니에게 구원하러 온 점잠 빼는 노신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앵무새 폴리가 노신사의 가발을 낚아채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장면을 어찌나 실감나게 묘사했는지 로리는 몸을 아예 젖힌 채 눈물이 나도록 웃어댔다. 하녀가 무슨 일인가 싶어 불쑥 머리를 들이밀 정도였다. 아, 진짜 재밌다. 아, 또 해봐. 너무 웃어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소파 쿠션 사이로 내밀며 로리가 말했다. 자신의 성공에 기분이 좋아진 조는 자매들의 연극 공연과 앞으로의 계획들, 아버지에 대한 바람과 걱정, 살면서 가장 재밌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로리가 자신만큼이나 책을 좋아하며 자기보다 읽은 책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다. 책을 그렇게나 좋아하다니 우리 집 서재에 내려가 보자. 할아버지가 나가셨으니까 겁낼 거 없어. 난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 조가 고개를 들며 대꾸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로리가 존경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저기압일 때 마주친다면 저도 조금은 겁이 날 거라고 생각했다. 집안은 마치 여름 같았다. 로리는 이 방 저 방으로 조를 안내했고 조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면 충분히 볼 수 있게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어서자 조는 몹시 기쁠 때면 늘 그렇듯이 손뼉을 치며 온 방을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책이 가지런히 정렬된 서재에는 그림과 조각상, 동전과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작은 장식장, 안락의자와 이상하게 생긴 탁자,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진 건 바로 희한한 타일로 장식된 커다란 벽난로였다. 우와, 정말 굉장하구나. 조가 탄성을 지르며 벨벳 의자에 몸을 깊이 묻은 채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테오도르 로렌스,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야. 조가 감동에 겨워 덧붙였다. 사람은 책만으로 살 수 없어. 로리가 맞은편 탁자 위에 걸터앉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뭔가를 더 말하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조가 벌떡 일어나더니 놀란 소리로 외쳤다. 어쩜 좋아. 할아버지가 오셨나 봐. 왜? 그게 뭐 어때서? 넌 무서운 게 없다며. 로리가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좀 무서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엄마한테 허락도 받았고 별로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 몰라? 조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눈은 문에 고정된 채였다. 기분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단지 나한테 이야기해주느라 네가 너무 피곤한 건 아닌가 걱정될 뿐이지.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로리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도련님. 하녀가 손짓으로 부르며 말을 전했다.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니? 나 진찰을 받아야 돼서. 로리가 말했다. 난 신경 쓰지 마.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조가 대답했다. 로리가 나가자 조는 서재를 마음껏 돌아다녔다. 조가 노인의 초상화 앞에서 멈춰섰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슴없이 말했다. 난 이제 할아버지 안 무서워. 입은 엄해 보이지만 눈매가 자상해 보이거든.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 같아. 우리 할아버지만큼 잘생기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 고맙구려 아가씨.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로렌스 씨가 서 있었다. 가여운 조는 더 빨개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졌고 방금 한 말을 떠올리자 심장이 마구 방망이 치기 시작했다.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그건 비겁한 행동인데다 자매들이 놀릴 게 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있는 힘껏 위기를 벗어나 보기로 작정했다. 다시 한번 보니 텁스룩한 눈썹 아래에 생기 있게 빛나는 눈이 초상화에서보다 훨씬 친절해 보였고 장난기마저 어려 있어
조의 두려움은 한결 누그려졌다. 끔찍한 침묵을 깨고 노신사는 아까보다 더 걸걸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래,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지? 네, 그리고 내가 자네 할아버지보다는 못생겼다고. 조금은요. 게다가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좋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노신사는 대답이 퍽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 웃고 나서 조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손가락을 조의 턱 밑에 대고는 얼굴을 진지하게 살펴본 다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와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성격은 꼭 그대로구만. 너희 할아버진 멋진 분이셨단다. 게다가 용감하고 정직한 분이셨지. 난 너희 할아버지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노인의 말에 조의 마음은 아주 편안해졌다. 하지만 다음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런데 자넨 내 손자랑 뭘 하고 있었던 겐가? 아, 이웃이 데려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조는 자신이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로리한테 기분 전환할 만한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네, 그 애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모두 여자이긴 하지만 힘이 된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잊을 수가 없으니깐요. 조가 간절하게 말했다. 그건 그 애가 한 일이야. 그 불쌍한 여자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조는 아주 빠른 말투로 그녀의 어머니가 부자 친구들의 후원으로 흠멜 가족을 도와주고 있다며 그들의 소식을 시시콜콜 전했다. 좋은 일을 하는 품이 너희 할아버지랑 꼭 같구나. 언제 한번 좋은 날을 찾아봐야겠다. 엄마에게 그렇게 전해다오. 차 마시는 종소리구나. 그 애 때문에 우리는 일찍 마신단다. 그럼 계속 내려가서 이웃 노릇을 해볼까? 할아버지가 원하신다면요? 싫다면 권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로렌스 씨가 옛날 식대로 조에게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메고 언니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상상에 즐거움이 가득한 눈을 한 채 조가 걸음을 옮겼다. 이 녀석 뭐가 그리 급한 거냐? 로리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 말고 무서운 할아버지와 팔짱을 낀 조의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버렸다. 할아버지 오신 줄 몰랐어요. 의기양양한 조의 시선을 받으며 로리가 입을 열었다. 네가 이렇게 시끄럽게 내려오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구나. 차 마시러 가자. 신사답게 행동해야지. 로렌스 씨가 손자의 머리를 살짝 잡아당기고는 앞장섰고 두 사람은 뒤를 따르며 로리가 우스꽝스러운 짓을 계속 해대는 바람에 조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노신사는 차를 넉 잔이나 마시면서도 별말이 없었지만 이내 오랜 친구처럼 제잘거리는 두 젊은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밝고 생기 있는 얼굴엔 혈색이 돌았고 태도는 활달했으며 웃음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묻어났다. 저 여자의 말이 맞아. 이 녀석은 외로웠던 거야. 이웃집 작은 아가씨들이 그 애를 위해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군.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로렌스 씨는 생각했다. 그는 조의 엉뚱하고 솔직한 면이 마음에 들었으며 조가 소년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로렌스가의 사람들이 조의 말처럼 점잖이나 빼는 속물들이었다면 절대 함께 어울리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를 주눅들게 하고 거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만큼이나 자유롭고 편안한 그들에게서 조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조가 이제 가야겠다고 말을 하자 로리가 아직 더 보여줄 게 있다며 미리 불을 켜둔 온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은 마치 요정들이 사는 곳 같았는데 조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양쪽 벽에 활짝 핀 꽃들과 부드러운 불빛, 촉촉하고 달콤한 공기, 멋진 덩굴식물과 나무들을 감상했다. 그 사이 그녀의 새 친구는 가장 예쁜 꽃을 골라 두 손 가득 꺾었다. 그러고는 조가 좋아하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 그리고 보내주신 약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전해줘. 두 사람이 넓은 거실로 돌아오자 난로 앞에 로렌스 씨가 서 있었다. 하지만 조는 뚜껑이 열려진 그랜드 피아노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 연주도 하니? 존경하는 눈빛으로 로리를 돌아보며 조가 물었다. 이따금 그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지금 쳐봐. 듣고 싶어. 그럼 베스한테 이야기해줄 수도 있잖아. 네가 먼저 해봐. 난 칠 줄 몰라. 머리가 나쁜지 못 배우겠어. 하지만 음악은 정말 좋아해. 로리가 피아노를 쳤고 조는 헬리오트로프와 월계아에 코를 묻은 채 연주를 들었다. 이렇게나 멋진 실력을 갖추었으면서 잘난 척 하나 하지 않다니 로렌스가의 소년을 향한 조의 관심과 호감이 부쩍 커졌다. 조는 베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다. 그저 로리가 무안해할 정도로 잔뜩 칭찬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할아버지가 사이에 끼어들어 손자를 구해주었다. 됐다 됐어. 이제 그만해. 지나친 칭찬은 좋지 않은 법이야. 저 애의 솜씨가 나쁘진 않다만 난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잘 해냈으면 싶구나. 가겠다고? 그래. 오늘 정말 고마웠다. 또 놀러 오고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전해다오. 그럼 잘 가요, 의사 선생님. 그는 친절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어쩐지 얼굴빛이 어두워 보였다. 현관에 이르렀을 때 조가 로리에게 자기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냐고 물어보았다. 로리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나 때문이야. 할아버진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싫어하시거든. 왜? 나중에 얘기해줄게. 내가 못 가니까 존이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숙녀도 아니고 몇 발짝만 가면 집인데. 몸조리 잘해. 알겠지? 알았어. 또 놀러 올 거지? 건강해진 후에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약속하면? 그럴게. 잘 있어, 로리. 잘 가줘. 안녕. 조가 오후에 겪은 모험담을 풀어놓자 가족들도 저마다 이웃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울타리 저편 큰 집 사람들에 대해 무언가 강력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치 부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노신사를 만나 이야기했으면 했고 매그는 온실을 거닐어 보기를 소망했으며 베스는 그랜드 피아노를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에이미는 멋진 그림과 조각상을 보고 싶어 안달을 했다. 엄마, 근데 로렌스 씨는 왜 로리가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할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조가 물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로리 아버지가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일 거야. 자존심 강한 할아버지의 신기를 상하게 했거든. 로리 어머니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에 교양 있는 분이셨지만 할아버지가 싫어해서 결혼 후에는 왕래를 끊었단다. 그 애가 어렸을 때 로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데려왔지. 로리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 손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가 보더라. 엄마를 닮아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손자가
혹시나 음악가가 되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그러실 거야. 어쨌거나 그의 솜씨를 보면 당신이 싫어했던 며느리가 떠오를 테니 조의 표현대로 오만상을 찌푸리신 게 아니겠니? 세상에, 너무 낭만적이다. 매그가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애가 원한다면 음악가가 되게 놔둬야죠. 왜 가기 싫은 대학에 보내서 고생을 시켜요? 그렇게 매력적인 까만 눈동자의 반듯한 태도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친절하니까 말이야. 약간 감상적인 데가 있는 매그가 말했다. 그 애 눈이랑 태도에 대해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 말도 거의 안 해봤으면서. 감상과는 거리가 먼 조가 소리쳤다. 파티에서 봤잖아.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을 들어봐도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드러난다고. 엄마가 보낸 약에 대한 말만 봐도 그렇잖아. 불나왕주를 두고 한 얘기잖아. 이런 멍청이. 그건 네 얘기야. 나? 전혀 뜻밖이라는 듯 조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너 같은 앤 보다 처음 본다. 칭찬을 받고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그런 문제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숙녀인 양 매그가 핀잔을 주었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그런 말로 내 즐거운 기분을 망치지 말아주면 고맙겠어. 로리는 착한 아이고 난 그 애가 좋아. 칭찬이나 시시한 말 따위로 감상에 빠지긴 싫어. 그 애는 엄마가 없으니까 모두들 잘 대해줘야 돼. 우리 집에 올지도 모르거든. 괜찮죠, 엄마? 그럼 줘. 언제든 환영이지.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한다는 걸 명심하려무나 매그. 난 아직 12살이지만 아이란 말은 싫어요. 베스 언니는 어때? 에이미가 말했다. 난 철로 역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 말도 듣고 있지 않던 베스가 말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늪에서 빠져나와 좁은 문을 통과하고 힘들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왔는지 생각해봤어. 저 집은 어쩌면 놀라운 것들도 가득 찬 아름다운 궁전일지도 몰라. 그곳에 가려면 먼저 사자소굴을 지나가야 해. 베스의 상상이 마음에 든 듯 조가 말했다.